9가지 질문으로 초대받은 분을 한순간에 탈탈 터는 시간, 구혜영의 나 인터뷰. 오늘도 예리한 질문으로 확실히 털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해피바이러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미용실 원장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머리 손질을 해준 손님이요,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고는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라고 투덜거리니까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걸요? 라고 원장님이 대답했죠. 그러자 그 손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의 머리 손질이 끝나자 거울을 본 손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라고 답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막상 돈을 낼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원장님은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답하니까 역시 그도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손님은요,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라고 말하자 미용실 원장님은 손님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해 주렸다니 저 역시도 매우 기쁘군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이나 사물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죠. 예를 들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또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구혜영의 나 인터뷰는 변함없이 멋진 분을 모시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원봉사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실 때 어떻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전철 타고 네. 오래간만에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으로 언덕을 넘어서 왔습니다. 한양대 너무 힘드시죠, 올라오시기. 네네, 운동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힘드신 또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권미영 센터장님을 게스트로 모시기 전에 다른 게스트 분들처럼 탈탈 털기 위해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분이신지 상상의 나래 펴보시기 바랍니다. 권미영 센터장님께서는 1966년생, 그래서 만 52세이시고요. 서울에서 출생하셔서 서울 창동초등학교 그리고 도봉여자중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나눔과 비전의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그전에는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정책위원도 역임하셨고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의 사무총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잘 조사해 주셔서 잘 털렸나요? 네, 잘 조사하셨습니다. 네. 또 뭐 더 추가적인 건 없으시고요? 뭐 예전에 이제 자원봉사관리협회 예. 이음이 지금 바뀌었죠? 자원봉사 네. 이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네. 거기서 네. 그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 참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애창곡으로 클라이넛의 말달리자라는 곡이네요. 네. 왜 하필이면 또 이런 락 이런 음악을 또 이렇게 선택하시게 됐는지. 듣기에는 조용하고 이런 음악이 좋은데요. 네네. 사실 제가 말띠이기도 하고. 네네.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말띠 가시네군요. 네, 네. 네. 그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좀 안정적인 게 음흠. 좋고 기성세대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네, 네. 어쨌든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 달리고 싶은 마음이고 네네. 노래방에 가끔 가면 네, 모두가 다 한꺼번에 네네. 네, 뭐 이런저런 음색이나 화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음흠. 다 같이 외칠 수 있는 노래여서 아.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불어넣으시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고 네, 네. 또 다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군요. 저는 그 가사 중에 이제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뭐 이런 가사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우리 그 권미영 센터장님 내부에 이게 터프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곡을 선택하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뭐 사회를 살면서 네. 뭐 그 다들 같이 화합하면서 살지만 네. 가끔 이제 뭐 그 내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고요. 아. 그것이 이제 혼자든 뭐 네. 이렇게 그룹으로 써든 간에 네. 어쨌든 내 주장과 내 생각의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주변 사람들을 뭐 조용히 시키고 내 얘기만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그냥 네. 노래 가사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가끔씩 닥치고 있어야 되는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중앙자원봉사센터 언제부터 맡으셨죠? 제가 올해 1월 15일로 아, 일을 시작해서 이제 네. 만 2달이 네, 막 이제 지난 상황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우리 센터장님 네, 오셨는데, 네, 네. 혹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곳인지, 이게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앙자원봉사센터 2010년에 네네. 그 개소를 해서 이제 9년째를 맡고 있는 조직인데요. 네. 어쨌든 중앙 단위의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행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네. 뭐 전국의 주요한 자원봉사 단체와 네. 그다음에 245개의 자원봉사 센터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하는 일을 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법이나 제도, 그다음에 네. 이제 꼭 중요한 정책,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 전국적 홍보 이런 네. 등의 기반을 자원봉사 기반을 좀 잘 구축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계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연대와 협업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 이런 네. 등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일.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단체 센터의 실무 역량들을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네. 교육하고 훈련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현장의 자원봉사 네네. 현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을 네. 중심적으로 수행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행정안전부 이제 네, 소속인 거죠.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여 년 전 아주 옛날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속해 있던 광진구 자원봉사센터나 막 이런데 막 벤치마킹하러 오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중앙 단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정말 더 많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원봉사가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센터라는 이제 인프라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도 네. 1996년도부터 6년부터. 만들어졌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제도화가 되면서 네. 2005년도 6월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통과되고 예. 2006년 2월부터 이제 자원봉사 그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네. 그 국가적 지원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 네. 중에 하나가 네. 부분적이지만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 제가 권미영 센터장님을 뵌 지가 거의 15년 뭐 이제 이상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에 발을 디디게 되셨는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네. 뭐 안산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네. 뭐 그 당시에는 시민 없는 시민사회 뭐 이래서 네. 그렇죠. 조금. 주장과 활동가만 있지 네, 예, 네. 시민들이 네.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자성들이 좀 있었을 때였고요. 네. 그때 이제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네. 이렇게 보편적 수준의 사회 참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당시에 이제 자원봉사 네. 활동 혹은 자원봉사 운동 네. 그래서 네. 이슈는 다양하더라도 네. 이 활동의 영역은 다양하더라도 시민들이 네. 이제 본인이 참여해서 지역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네. 바꾸기 위한 시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네. 확 눈이 번쩍 번쩍 뜨이는 뜨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맞아요. 맞습니다. 1997년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예.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네. 아이아베라고 그 그렇죠. 세계 자원봉사 세계 협회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 성공회대학교하고 같이 네. 추진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네. 교육과정 네. 네.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예. 볼런티어 21에서 같이 네. 주관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998년도에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계에 발을 들여놨는데 안산에 계시다 이제 시흥으로 가셨군요. 네. 처음 시작은 안산이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자원봉사 관련된 조직들, 단체,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들을 계속.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최근 들어서 시민 참여가 이제 결국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부분들을 이제 미리 경험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그동안 자원봉사계 참 큰일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사업 또 이런 사업들은 내가 추진했을 때 정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라는 뭐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자원봉사 센터라는 그 기관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지 이제 20년째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센터라는 기관에서 그 시각에만 좀 이렇게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네. 민간단체의 활동들 되게 중요하게 쭉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센터 쪽에서의 그 성과라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네. 지금만 같았으면 조금 더 잘했겠다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네. 저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 8년 정도 그렇죠. 일을 했었는데 네. 자원봉사 희망터라고 해서 예. 거점 조직하고는 조금 다른 네. 마을 단위의 그 자원봉사 플랫폼들이 좀 만들어서 그 내에서 네. 관련된 뭐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자치, 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네. 등등의 협력 구조를 마을 단위에서 좀 만들어내서 뭐 지금 보면 사회보장 협의체에 가까운 뭐 그런 역할들을 그때 이미 하셨었군요. 희망터라는 이름으로. 네, 어쨌든 좀 경계를 허물면서 그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에 열심히 하시는 리더분들이 어쨌든 지역사회 리더로서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들 되게 좀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한 만 2년 동안 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매우 할 일이 많은 조직인데 잠깐 또 뭐 그 휘청거렸던 적이 좀 있었었어요. 조직 뭐 내의 문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사람 중요하죠.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쨌든 그 조직의 본궤도를 잡아서 협회로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요한 자원봉사의 어떤 두 개 인프라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센터 협회 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볼 수 있고 또 자원봉사 포럼 뭐 이런 학회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조직으로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큰 조직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칭찬을 마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에 245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모든 자원봉사센터들이 이 각각의 얘기와 감동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한두 군데를 뽑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네. 어려운 거고요. 그럼 가장 못하고 있는데 뽑으라 그러면 더 부담스러우시겠죠? 중앙센터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네. 좀 특별한 사업하는데 뭐 이런 데 있나요?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예. 추진이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협회가 자원봉사 업무를 좀 위탁을 받아서 네. 예, 자원봉사자 23,000여 명을 네. 면접을 통해서 모집하고 네. 그다음에 3차에 걸친 교육을 네. 다 그 진행을 해서 네. 조직위원회에 넘겨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배치와 현장 관리는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지원본부가 예. 협회에 이제 그 위탁 조직으로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본부장님을 예. 비롯해서 네. 부자행본부장님, 오이순 부장님, 그 다음에 어경찬 대리를 네. 비롯해서 네. 광역 단위의 그 올림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진짜 애를 많이 썼고요. 네. 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강원도에서 그렇죠. 강원도 센터를 네. 중심으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정성군 센터, 그다음에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경기가 이루어지는 센터들, 지역의 센터들이 약 2년 전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저도 2년 전부터 그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는 제가 자원봉사 교육하러도 많이 갔었어요. 그러셨었어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했었고 거기서 세미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제 발표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저도 사실 월드컵 때 53,000명의 봉사자를 교육하고 모집해서 배치까지 해서 이제 평가까지 다 완료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힘들고 하지만 보람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홍보 대사인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은 어쨌든 겨울에 이루어지는 올림픽이었고 그다음에 지역이 이제 3군데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젊은 층의 자원봉사 열기 대단했었고요. 그렇죠. 뭐랄까 그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높였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젊은 층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가지지 못한 열정, 참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메가 스포츠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특히 젊은 층에 참여를 했는데 요 열기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그다음에 일상적 참여로 좀 전환 혹은 연결시켜낼 것인가, 이런 과제가 저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우리 사무총장님으로 계실 때 그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 주셨던 봉사자분들께 제가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봉사자분들이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중앙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께 센터장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권미영 센터장님께서는 본인께서는 정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좀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어렵게. 어렵게. 이제 사회도 복잡다단하고 자원봉사도 그 추구하면서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결하게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피면서 그다음에 성과가 우리 중앙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 외에 자원봉사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까지를 살피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차원이 복잡해져서 센터장이 새로 와서 일이 되게 어려워졌다, 어려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느낄 것 같다. 느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이제 직접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 그 특성이다라고 하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호가 강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굉장히 좋고 싫은 거는 정말 싫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실 때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동의합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네. 센터장에 대한 파악을 참 잘하고 있군요. 정말 예, 열정적으로 일 많이 하신다는 예, 네.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셨고요. 네. 아마 다양한 형태의 여건들과 그리고 상황들을 고려하라는 그런 초점에 맞춘 그런 말씀들이 아마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일은 해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와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 또 이런 것들 비전들 말씀해 주시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들을 좀 더 하고 싶다.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내부의 구성원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인데요. 네. 나중에 이제 저를 평가할 때 네. 공정한 상사였다. 공정한 센터장이었다. 아, 네, 네네. 이렇게 평가받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의 성과도 중요합니다만 네. 일의 성과를 내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이제 일하면서 네. 그다음에 조직 내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요새 좀 노력을 많이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일에 대해서 네. 점점 더 깊이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 네. 저는 이제 내부에 붙어 있으면서 사업 계획이나 사업 관련해서 결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자원봉사의 영역이 확장되는 건 네. 사실 영토를 늘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쵸. 자원봉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분위기, 영역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협력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에 좀 집중하면서 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일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은 정말 관계라든가 협력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네. 지금까지 그 금융센터장님의 모습과 굉장히 좀 더 적합한 그런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요. 늘 뵈면 이렇게 좀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런 네.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시고 사실 여기까지 오시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거 보면 저와도 협력하고 싶다 이런 그럼요.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실 네.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족 얘기도 조금 궁금한데요. 혹시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시니까 네.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좀 떨어져 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가족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기러기 아빠랑 기러기 엄마예요? 저희 이제 그 시어머님 저희가 이제 17년을 제가 예. 모시고 이제 함께 살았는데 네. 이제 요새 조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작년에 이제 요양병원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 지방이어서 네. 제가 이제 주중에는 네. 서울에 있고 네.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집에 내려가서 네. 남편과 같이 지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제 주말 부부도 굉장히 흔한 거고 또 네. 이제 지금 이 나이 이제 우리 센터장님 연세 정도 되면 네. 약간의 그런 거리도 네. 적절하게 결혼 생활에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불편하고 그러신 부분들 좀 있죠. 네. 저희도 결혼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 20년쯤 되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니까 네. 흔히 말하는 주말 부부가 되니까 예. 대화 자체가 조금 더 밀도 있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회에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이제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누구누구 씨 하고 이제 불러보세요. 저기 쑥스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항상 하겠다고 하는 거 반대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네, 감동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 손살같이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 인터뷰 이렇게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좀 들어보셨죠? 네, 네.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긴장 되게 많이 되고요. 아, 예. 네. 근데 해보니까는 아직도 긴장되세요? 그럼요. 네. 아,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언제든지 긴장되고요.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컨설팅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후학들을 또 예, 키우시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하시는 중에 네.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현안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 되게 놀라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지는 않겠습니다. 아, 어쨌든 영광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멘트도 좀 함께 해주시죠.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는 게 자랑인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네. 이제 성과들을 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하면서 네. 어쨌든 전국의 자원봉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내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자원봉사계에서 막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 센터장님이신데요. 오늘 게스트로 모셔서 많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더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옵니다. 이제 우리 자원봉사계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는 자리에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되고요. 다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사랑, 관심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권미영 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